그런데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P 500의 P는 선행 P는 그대로야. 그 중에서도 반도체나 장비 쪽은 어떠냐? 주가가 빠지고 여전히 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럼 XSW는 왜 더 높으냐라고 했더니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기존의 스마트폰이 많이 교체돼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삼성전자가 좋을까? 하이닉스가 좋을까? 지금 시장은 미국 주식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상반기는. 관세와 딥시크로 인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관세에 의해서 부정적인 어떤 시장에 왔다 그랬죠. 두 번째, 딥시크로 인해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랬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시장의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을 바꿔놨어요.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조금 빠른 편이라 지금은 아마 조금 더 그러니까 빠른 얘기를 드리긴 될 거예요. 하지만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자, 어떻게 바뀌었냐? 첫 번째, 이겁니다. S&P 500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체로 올해 들어서 지금 2월달하고도 한 12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S&P 수익률을 대략 한 3%로 S&P 500이 3% 수익 난 걸로 보여지는데 시가총액 10위는 그거보다 다 못해. 뭐 좋은 것도 좀 있는데 대부분 못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11위에서 20위 그 다음 단계로 가버리면 일라일리나 JP모건, 버크셔, 비자, 마스터, 오라클, 뭐 엑스모빌, 넷플릭스 다 통틀어 10위에서 20위로 가면은 코스피 아니 S&P 500보다 못한 게 없어. 다 더 높아. 이게 참 특이한 시장에 원래는 이게 일괄적이야. 얘가 오르면 얘도 오르고 얘가 내리고 얘가 못하면 얘도 못하는데 S&P 500이 보다 맨 위에 10개가 더 못해. 더 안 좋아. 얘네들 성적으로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라운드힐에서 운영하는 매그니피센트 7 ETF는 7개를 투자하는데 어때요? 지금 마이너스야. 올해 들어서. YTD로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S&P 500은 그래도 3% 플러스인데 매그니피센트만 모아놓으면 더 나빠져. 이게 작년하고는 천지 차이. 그런데 여러분이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P 500의 P는 선행 P는 그대로야. 지금 쉽게 말하면 상반기에 지금 굉장히 불안감과 관세에 인해서 하락들 보시면 주요 종목 하락이 일어나면 매그니피센트 7 빅텍들이 막 하락하는 것 같은데 S&P 500의 그런 그 전체 평가는 하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작은 것들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바꿔서 말한 거고요. 반면에 연간 이익 전망은 조금씩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나쁜 요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기대나 예상이 상반기는 지배하는 것 같다는 거고요. 그럼 그 중에서도 반도체나 장비 쪽은 어떠냐? 현저하게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나빠지기보다는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12개월 선행 PE는 가격과 실적에 관련된 그런 비율인데 가격이 쭉쭉쭉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작년 중반이 고점이었을 거예요.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은 어때요? 지금 최고가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가격은 아직 최고가가 아니에요. 옛날 21년도에 더 높았어. 그런데 지금 실적은 어때? 최고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산업 요거가 어때요? 뭔가 좋은 것 같죠? 맞아요. 2017년부터 2019년, 20년까지 트럼프 1기 때 뚜렷하게 살아남았던 관세에도 끄떡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하고 서비스 산업이에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소프트웨어 얘기가 나오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여전히 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인공지능 관련된 ETF들을 쭉 다 했는데 이 중에서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만큼 성적이 좋아. 반대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를 투자하는데도 하드웨어가 조금 들어갔다는 이유로 마이너스가 막 나. 그만큼 지금은 하드웨어가 그냥 악이야, 악. 손해의 근원이야. 손해의 근원.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면 성적이 좋고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나. 그러나 하드웨어만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만 나. 자, 딥시크 이후에 자금 흐름으로 보면 반도체는 돈이 빠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돈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ETF 이런 쪽에는 어때요? 유입 강도가 강력한 반면에 반도체 쪽은 빠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 더 심한 게 있어. 더 심한 게 뭐냐면 대표적인 인공지능 반도체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ETF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IGV, IGPT, XSW 이렇게 정보야. 어떤 건 iShares가 운영하고 어떤 건 인베스코가 운영하고 어떤 건 SPDR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6개월짜리를 찍어 놓으면 성적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요. XSW하고 IGV는 이렇게 위그룹을 형성하는 반면에 IGPT는 한 3분의 1밖에 안 돼, 성적이.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투자하지만 IGPT는 하드웨어도 조금 투자해. 그랬더니 이렇게 확 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인트를 이해하시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쪽으로 조금 이동이 뚜렷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럼 XSW는 왜 더 높으냐 라고 했더니 요것도 여러분이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할 포인트예요. XSW는 전형적인 동일 가중 방식 ETF예요. ETF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ETF는 펀드라 그랬잖아요. ETF의 F가 펀드라 그랬죠? 펀드를 구성할 때 시가총액 방식이 있고 동일 가중 방식이 있다 그랬어요. 시가총액 방식은 어떤 산업이나 어떤 테마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한 종목이 30%, 40%를 차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면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지금 S&P 500 산출 방식처럼 애플이나 엔비디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도 상관없어요. 다우는 어때요? 다우는 더 많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다 똑같이 잘라서 넣어놓잖아요. 동일 가중도 비슷한 방식이어서.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한 종목이 캡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몇 프로 이상 차지하지 못하도록, 캡이 높은 건 10%, 낮은 거는 뭐 3%도 있는데 동일 가중 방식은 당연하게 하나의 종목이 아주 많이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면 많은 종목을 투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종목을 투자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냐면 중소형주가 섞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똑같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냥 소프트웨어 아니에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들 ETF 중에 XSW는 유일하게 동일 가중이기 때문에 뭐가 많다? 중소형주가 많다. 뭐가 많다? 종목이 많다. 왜? 같은 ETF 안에라도 종목 수가 달라. 146종목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소형주를 조금 그래도 편입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서도 성적이 좋아.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가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중소형주가 들어가야 더 성적이 좋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하드웨어, 반도체, 몹쓸 종목 업종으로 지금 느껴지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건 아니지만 참고하실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번에 오늘 갑자기 나온 뉴스겠죠. 지나간 춘절 동안, 춘절이라 함은 1월 28일부터 2월 4일까지 중국의 춘절 기간 8일 동안에 태블릿, 스마트폰, 전자제품 매출이 막
400%막 500%막 엄청나게 보세요. 여기 갑자기 막 스마트폰을 막 교체, 중국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 왜? 교체 폭증이라고 돼 있잖아. 이거 숫자로 말하면 더 놀라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났나 봤더니 중국이 이구한신이라는 이건 뭐냐면은 중국의 중국의 그런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이에요. 그래서 보조금을 거기다 주겠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바꾸면 돈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안 바꿔? 다 바꾸지. 그러면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느냐? 갑자기 중국이 스마트폰을 지금도 많이 바꿨는데 올해 말까지 계속 한대요, 이거를. 그러면 온 동네 다 바꿀 거 아니야. 스마트폰을 다 바꾸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의 레거시 쪽 가격이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라고? 인공지능이 엣지 디바이스까지 갈 줄 알고 너무 과다하게 기대하고 너무 과다하게 생산해놨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안 바꿔. 안 팔려. 아이폰이 덜 팔려. 그랬던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중국이 이거를 많이 갑자기 이관신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에 의해서 경기 부양에 의해서 막 바꿔버리면 어떤 효과가 오겠어? 다른 나라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중국이니까 한두 대야? 이게 장난 아니게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다 뭐가 들어가? 다 반도체 메모리가 들어가. 어마어마한 재고가 어마어마한 공급 과잉이 해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보면은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면, 반도체 메모리 쪽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 기존의 스마트폰이 많이 교체돼서 공급 과잉이 해소되면 삼성전자가 좋을까? 하이닉스가 좋을까? 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질문에 여기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 하이닉스는 거의 다 HBM만 하잖아요. 그 HBM의 전체 메모리 중에 비중이 삼성전자는 20%, 하이닉스는 80%예요. 그래서 딥시크가 나올 때 둘 다 떨어지긴 했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흐름이 있을 때마다 하이닉스는 같이 따라 움직인 거예요. 왜? HBM은 계속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인정하고 HBM 하나만 한다고 하이닉스가 완전은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HBM은 쭈그러든 적이 없어. 근데 아까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는 쭈그러들었다 그랬죠. 왜?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좋았던 거야. 레거시 반도체 비중이 하이닉스는 거의 없지만 작지만 삼성전자는 높아. 그럼 레거시 반도체가 살아나면 어디가 좋아지겠어요? 우러보나만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과 혼동해가지고 아이 뭐야 그 사람 말하더니 반도체 좋아지잖아, 반도체 주가 올라가, 뭐 다 망가지는 것처럼 말하더니 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 말하는 거야. 이거는 길고 큰 강력한 흐름을 말하는 거고 반도체는 그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반등 나오고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대한 흐름에만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거를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 몰래 혼자 저 욕하실까봐 이제 이런 뉴스 앞으로 이제 막 한 몇 달 차이로 나옵니다. 이제 나오게 되면은 상반기 막 이렇게 끝 뒷부분 가면 막 나올 텐데 그러면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뭔 헛소리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은 좀 바뀌고 있어서 상반기 동안에는 미국만 오르던 전년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오늘 제가 아침에 김현석 그분 거기에서 봤더니 흥미로워. EAFE라 그래가지고 그 MSCI 인덱스 중에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로 가장 그 관세에 시달리고 있는 캐나다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다 빼고 영국이나 일본만 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때? S&P 500보다 거의 2배 이상 올랐어. 2배 올랐어, 2배. 이런 시기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럽 보시면 유럽 내내 안 좋은데 요즘 좋아. 예. 그 다음에 금이 최고가. 이런 거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시장은
미국 주식만의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상반기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작년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주식만이 다가 아니라 멀티에셋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더 극단적으로 더 많이 표를 낼 때가 올해 상반기일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드렸냐면 이제 인덱스가 아니라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베타 투자가 아니라 알파 투자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2025년 월가의 아웃룩에 보면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알파 투자해라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들이 지금 상반기에는 더 뚜렷하게 보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거꾸로 쫓아가면은 하반기에 다시 미국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반대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전략을 취해야 된다는 얘기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시장,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관세와 그 다음에 그 딥시크 충격에 의해서 시장의 질이 바뀌고 있다. 요건 반영해야 한다라는 얘기 드렸고, 다만